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과거 10년치의 케이펙스 이상의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부양을 계속 좀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경기 안 좋은데 시장이 계속 갈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중국 전략을 담당하는 최설아 연구원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사실 지난 24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저조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들 안 하셨죠. 근데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내년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기술주를 좋게 보는지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부터의 가장 큰 차이는 미중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딥시크가 올해 연초에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의 이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 내에서의 AI 산업이 특히 응용 분야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AI에서 딥시크가 올라오면서 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산 기업들의 칩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국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점유율이 2023년까지만 해도 이 숫자가 80%였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화웨이, 캠브리콘, 비렌, 모어스레드, 메타엑스, 하이곤, 바이두 등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대체제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화웨이의 이 어센드 910C라는 이 칩이 지금 엔비디아 젠슨황에서도 사실은 H100에 비해서 성능이 한 10% 차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중국에서는 성능이 조금 약한 칩이라도 이거를 많이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에다가 가동을 지원하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점 중에 하나는 칩의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전력 가격이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전략적 산업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의 어떤 새로운 산업의 변화들이다라고 봅니다. 22년, 23년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정부가 주도해서 지어졌지만 최근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트댄스까지 합쳐서 기업들이 과거 10년치의 케이펙스 이상의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중 간의 기술 격차를 계속 좀 좁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국 AI 시장에서의 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올해 8월에 중국 정부가 AI 플러스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AI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이 중국 내에서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 시장이라거나 혹은 휴머노이드 시장 들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의 AI 응용 산업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왼쪽 그림은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규모인 건데요. 골드만삭스에서의 자료를 인용을 해보면 산업 데이터에서 29년 이후에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이 미국을 초월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29년이 되면 미국 시장 대비 중국이 더 큰 걸로 지금 다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책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응용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그쪽 분야로 인해서 좀 응용 단계를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를 하고 있는 요게 미국과의 기술의 차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3, 4년 뒤에 중국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과거 2010년에 아이폰 4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고 스마트폰 보급
보급이 된 이후에 모바일 생태계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온라인 침투율인 건데요. 중국은 2013년 이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온라인 침투율이 더 컸지만 오히려 응용을 빠르게 가속화를 하면서 13년 이후에 온라인 침투율이 미국을 추월을 했었고 14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미국과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고성장을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옆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텐센트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상 요 과거 10년 동안 텐센트 주가가 50배 오른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앞으로 AI 응용 시장에서도 비슷한 이런 흐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고성장일 때는 미국 기업에 비해서 중국 기업들 항상 고성장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부여했었는데 지금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이 국면이 다시 정상화 또는 다시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대체 칩으로 불리고 있는 현재의 캠브리콘 주가를 엔비디아랑 같이 과거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결국엔 지금보다 캠브리콘은 올해에도 15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기술 격차 축소, 중국 기업들이 응용 산업에서의 어떤 확산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의 리레이팅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도 중국 기술주들이 좀 더 좋은 이런 퍼포먼스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국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제조업을 좀 더 육성하는 거에 훨씬 방점이 되어 있고 주식시장 부양에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24년 9월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도 이 금융시장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어떤 긍정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사실 저는 금융시장 육성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다 공동 시대적 정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GDP 대비 각국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중국은 GDP의 7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한국은 128%, 미국은 240%, 대만은 300% 이상입니다. 전체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부양을 계속 좀 할 수밖에 없고 내수 소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부의 효과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가격 버블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내비쳤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 부양을 하지 않으면 내수 소비 확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시장 부양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를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좀 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 기술 격차와 주식시장 부양 관점에서 시장은 내년에도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안 좋은데 시장이 계속 갈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 5%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재밌는 거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은 올해 3.8%밖에 안 됩니다. 즉 정부는 5% 성장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3.8% 수준, 3%대밖에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경기가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중국 정부가 이 물가를 즉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 과잉 산업들을 구조조정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이 좀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공급을 더 이상 과잉으로 만들지 않고 축소를 해 나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PPI가 마이너스 한 2.3%인 건데 내년 연말 되면 한 0.2%까지 좀 낙폭을 축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가가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엔 중국은 내년에 실질 성장률은 둔화되더라도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중국의 PPI 물가 지표와 기업들의 세전이익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동행을 합니다. 요거는 중국 전체 시장에서 여전히 시크리컬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내년에 물가가
지금보다 덜 빠지거나 혹은 조금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세전이 기업들의 이익단은 올해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은 좀 둔화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질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들을 봐야 되느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계속 좀 중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도 보게 되면 14년 6월, 17년 말, 그리고 25년 현재 상해종합지수의 이 업종별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정부 정책이 소비와 기술로 가면서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 IT, 자본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비중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산업 고도화 관련된 비중이 전체 시장의 60% 가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주도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산업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에 중국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우주항공 관련되어서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전략적 산업으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곡점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어떤 것이 있겠냐라고 보게 되면 이미 23년부터 중국은 우주항공 산업 키우는 거를 준비를 했었고 24년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로켓 발사 준비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중국에서 로켓 발사는 고체 연료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즉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컸었는데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랜드스페이스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라는 기업들은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재활용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테스트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또 딥시크와 같은 모멘텀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 안 되면 어떨까라는 리스크들도 있지만 지금 재밌는 거는 이 랜드스페이스나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회사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혹은 중순쯤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여전히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주춤해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중국의 AI 기술 산업들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응용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주항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리츠증권에서 중국 시장을 분석하는 최설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